그 여기 북한산이었죠 아마? 북한산은 근데 신경외과 의사들한테 상당히 악명이 높은 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드릴 이거 나왔네요. 공업용 이거. 그때 상당히 비슷해요 실제로. 수동도 있었어요. 수동도 이렇게. 보통 뭐 병원비 얼마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병원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접해 보이는 의료 장비들도 훨씬 비싸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든 계속 때려 붓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두드리고 그냥 통통통통통통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제가 이 중증외상센터 1화 보고 안 본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럼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잘생긴 놈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또 뭐 뇌수술 장면 모아왔다고 우리 PD님이 보라 그래서 한번 보죠 뭐 일단. 잠깐만요 교수님. 정말 여기서 하시려고요? 도착까지 15분, 착륙해서 수술실까지 15분. 지금 당장 머리를 안 열면 지금 여기서 뇌를 열겠다 이 말이네. 기본적으로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더라도 주로 복부 쪽이나 이렇게만 담당을 하고 각 파트의 역할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에도 뇌를 보는 신경외과 의사가 따로 있고요. 콜을 하면 가서 보든지 이렇게 돼 있지. 그 여기 북한산이었죠 아마? 북한산은 근데 신경외과 의사들한테 상당히 악명이 높은 산입니다. 북한산에서 환자가 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뇌를 다쳤다거나 척추 손상,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척수신경이 망가졌다거나 이런 환자들이 종종 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북한산 떴다 그러면 좀 긴장을 하죠. 북한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신운반하는 꼴이 될 겁니다. 일단 호흡부터 확보합시다. 잠깐 말고 절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절개는 뭐냐면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보통은 이게 삭관으로 대부분 되거든요. 삭관을 이렇게 쏙 넣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뭔가 수술 비슷하게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건데 물론 헬기 안 타봤지만 말리고 싶은데요. 팀장님, 앰뷸 좀 짜주세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잘 안 보여요. 이게 피도 좀 나고 뭐 그런 건데 삭관이 힘들긴 하겠네요. 목을 다쳐서 이렇게 목을 못 움직이면 삭관이 힘들어서 이렇게 뚫으면 좋긴 한데 아주 광을 냈네. 이게 뭐냐면 머리를 깎는데 너무 바짝 깎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잘 깎았죠. 저도 바리깡으로 한번 밀고 면도날로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딸내미가 아기 때 5살 때 유치원 같은데 그런 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꾸 걔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자기 아빠 의사라고 정형외과 의사라고 엄청 뻐기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정형외과 이제 신경외과 입장에서 봤을 땐 좀 그렇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이렇게 딱 다음에 내일 가서 반드시 얘기해라. 우리 아빠는 머리 수술하는 의사야. 이렇게 꼭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엄청 연습을 했는데 5살밖에 안 되니까 좀 짧잖아요. 괴롭힐 때 딱 순간에 우리 아빠는 머리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미용실 하는 걸로 이렇게 머리 좀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독! 머리 할 거야. 베타딘 소독하고 두피 당겨. 베타딘 소독하고 눕비 당겨. 진짜로 할 수 있으십니까? 헬기에서 감압술을요? 할 수는 있지. 더한 곳에서도 해봤어. 아프가 아프간. 베스트 트루키. 드릴 이거 나왔네요. 공업용 이거. 그때 상당히 비슷해요 실제로. 상당히 비슷하고 수동도 있었어요. 수동도 이렇게. 요즘 대부분 제가 처음 할 때는 이제 질소 충전해서 이제 가스로 하는 걸 주로 썼었고 요즘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전기로 바뀌더라고요. 전기 모터로. 전기 모터가 좀 가볍긴 한데 열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소를 좋아합니다. 근데 전기가 조금 부드러워요. 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취랑 금방 저렇게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구멍은 어떡하죠? 마취까지도 할 필요 없죠. 이만큼 여는 건데 그냥. 핸드드릴 이거 핸드드릴. 키트에 있을 리가 없지. 왜 있어? 없지. 그거 왜 있어? 망치랑 못으로 한다. 할 수는 있어요. 하려면 이렇게 탕탕. 근데 탕탕탕 이거는 주로 정형외과에서 하는 거지 신경외과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까 감압술을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머리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구멍 뚫어서 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응급실에 있는 수술실에서 이런 걸 합니다.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죠. 자, 간다.
이렇게까지는 안 두드리고 그냥 통통통통통통통 갈아야 됩니다. 갈아서 이렇게 갈아서 뼈가루가 좀 나오고 씻어내고 갈고 이렇게. 예전에 저도 이것 좀 했습니다. 드릴 핸드. 헬기로 못 가고 차로 갔네요. 동공반사가 없다. 관련 방치만 하고 이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동공반사가 없다는 거는 일단 뇌는 아주 치명적이고 뇌압이 엄청 높다. 문제가 아주 크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뇌사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행히 방류나 방구는 없습니다. 오케이, 시작합니다. 머리 부기로. 예, 알겠습니다. 뭐 뇌 반응이 완전히 떨어져서 괄약근이 다 풀릴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도 없다. 서둘러야겠어. 양쪽 다 동공반사가 없다. 지금 당장 절개해야 돼. 잠깐만요. 저기요? 달리는 차 안에서요? 달리는 차 안에서 EVD라고 해서 뇌실 외 배액수. 뇌실이라고 하는 뇌에서 물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물을 빼냄으로써 물에 피가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물을 빼냄으로써 뇌에 있는 압력을 낮추는 거죠. 두개골 뇌로 꽉 차 있고 일부는 물이 있는데 뇌가 부어서 피 때문이든 아니면 뇌 자체가 부어올라서 그렇든 부으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뇌사 상태로 빠지거든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뇌에 있는 물을 일시적으로 빼서 물이 차 있던 공간으로 뇌가 부어오를 수 있게 하면 그만큼 공간을 세이브하는. 실제로 처치가 되는 처치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주 효과적인 뇌압을 떨어뜨리는 제일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고 지금 차에서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 할 겁니다. 차에서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은 결국은 예후가 안 좋고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에서 하면 차에서 했다고 소송이 걸리고 안 하면 안 했다고 소송이 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안 좋으면 요즘 소송이 많으니까요. 근육으로 열 공간이 아예 없어. 뇌압이 엄청 높네요. 뇌압이 엄청 높은 거는 안 열어 많이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열었는데 이미 많이 부어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두개골에 구멍 뚫어서 뇌를 노출시켜놓고 이제 그 안으로 관을 넣어야 되는데 진짜 심한 경우에는 뇌가 이렇게 뇌 조직 자체가 삐져나옵니다. 막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되죠 사실 뭘 해도. 출혈의 원인이면 제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부었을 때는 스테로이드 주고 구멍 하나 더 뚫자.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없다는 게 다 밝혀져 있고요. 이거 옛날 방식이고 스테로이드 안 쓰고요. 다른 약이 있긴 한데 그런 약들보다 훨씬 강력한 게 아까 얘기했던 뇌실외 배액술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런 약들을 쓰는 게 대체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구멍 하나 더 뚫어도 안 되고 머리를 전체 다 열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뭐해 준비 안 하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혈압이 떨어집니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을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어쨌든 신체에 계속 손상을 가하는 행위잖아요. 메디컬 판타지니까 이렇게 해서 환자를 살리겠죠 아마. 근데 사실 이제 그 환자는 나중에 실제로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걸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현실감이 좀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딱 부딪히는 순간 내가 확 부어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개골을 완전히 떼서 없애버리는 수술을 하거든요. 뼈가 없어지면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볼록 솟아오릅니다. 특히나 아기들 같은 경우는 살이 아주 부드러우니까 볼록볼록 이렇게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결국엔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뇌압 조절을 막 10분, 20분 다퉈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은 사실 드물고요.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결국은 열어서 피를 빼는 제대로 된 수술을 해야 되고 헬기 타고 오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뭐 그럼 다들 헬기 타고 가자고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좋아요.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으로 생명을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결국 헬기 돈이잖아요. 돈 투자 많이 하면 인력 투입 많이 하면 좋은 장비 많이 투입하면 생존율은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보통 뭐 병원비 얼마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병원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접해 보이는 의료 장비들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싸고요. 운영하는 비용 엄청나게 들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 의사가 부임하고 나서 그 병원 내에서 최고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기부를 받든 아니면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든 계속 때려 붓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의료보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전공의 사태로 인해서 지방의 대학병원이 무너지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의사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병원이나 의사를 지방에 늘릴 게 아니라 지방의 헬기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황당무계한 소리는 아닌 게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거점 병원들이 있고 그 거점 병원까지 다다르는데 헬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단기 연수로 독일의 아헨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헨 공과대학병원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헬기장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아헨이라는 도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구가 한 30만 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요, 거기서 하는 뇌혈관 시술이 제가 있었던 병원의 몇 배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도시는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되지만 인구 몇백만 바운더리를 커버하면서 거기서 다 헬기로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 병원으로 집중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또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상외과 선생님들이 없다는데. 일단은 돈 안 되고 힘들어서 없는 겁니다. 의료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쥐어짜서 중증 외상만 자꾸 외치면 다른 데에 있는 의료 자원들을 빼사서 거기 집어넣게 됩니다.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밑에서 하나 빼서 위에 자꾸 쌓는 뭐 이런 형식으로 자꾸 하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하려면 그만큼 예산 투입이 많아져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그만큼 질이 올라가는 건데, 뭐 이건 제 월급을 많이 달라,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대한민국 의료비가 증가해야만 그런 것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왜 없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 살리는 일이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의사 탓으로 소송을 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판타지 같은 의학 드라마가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내지는 미래의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다.